1945년 8월 15일 마침내 찾아온 해방.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제의 징용과 징병, 공출 등에서 풀려난 감격적인 날이었다. 하지만 이날은 36년간 일제의 길부터 부와 권력을 만들어왔던 사람들에게는 당혹스러운 날이기도 했다. 일제강점기에 한반도를 떠났던 수만 명의 사람들, 그토록 그리워했던 고향 땅을 다시 밟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활동했던 해방의 공간. 제주도는 그 어느 지역보다 자치의 열망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그러나 일장기가 내려온 자리에 올라간 것은 미국의 국기 성족이었다. 해방은 왔으나 독립은 이루지 못했던 미 군정 치하의 제주도. 해방 공간에서 일제의 권력을 대신한 것은 독립지사들이 아닌 친일파였다. 일제 고문 경찰관이 미군정 경찰이 되었고, 공출을 독려하던 관리는 그대로 면직원이 되는 상황을 지켜봐야만 했다. 그리고 자주 독립을 외치며 하나된 나라를 영원했던 민중들에게 덧씌워진 운명은 바로 빨갱이였다. 1947년 봄, 한반도를 둘러싼 미소 냉전으로 통일 국가의 길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한반도 곳곳에서 펼쳐진 28주년 3.1절 기념대회, 제주에서도 3.1 정신으로 통일 독립 전취, 자주 독립국가 건설 구호를 외치며 3만여 명의 사람들이 북국민학교에 모였다. 기념식이 끝나고 거리 행진 중에 발생한 3.1절 발포 사건. 3.1절 발포 사건은 4.3의 도화선입니다. 제주도민은 경찰 발포에 대한 항의로 제주도정 직원과 경찰, 그리고 민간인과 학생들까지 합세한 사상 유례 없는 30총파업으로 맞섰다. 이를 계기로 미 군정은 제주도를 레드 아일랜드로 규정한다. 그리고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준비하던 미 군정은 응원 경찰과 서북 청년단을 파견하여 대규모 검거와 고문, 테러를 일삼으며 탄압의 강도를 더해갔다. 1948년 4월 3일,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한 달여 앞둔 시점, 남로당 제주위원회는 탄압이면 항쟁이다, 단선 단정 반대, 조국의 통일 독립을 기치로 내걸고 공기를 일으킨다. 당시 국방경비대 부연대장이었던 김익렬과 인민유격대 사령관 김달삼은 대규모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한 평화 협상을 진행했다. 72시간 내의 전투 중지와 점진적 무장 해제, 그리고 무장대에 대한 사실상의 신변 보장이 합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평화 협상을 방해하는 경찰과 우익 청년단에 의해 발생한 오라리 강화 사건은 4.3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마지막 기회를 무산시키고 만다. 1948년 남한만의 50 총선거, 제주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50 단독 선거를 거부한 지역입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미 군정은 브라운 대령을 총사령관으로 파견해 무차별 검거 작전으로 재선거를 시도했으나 이마저도 실패했다. 남한만의 선거는 분단은 곧 전쟁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제주 도민들이 들고 일어섰으나 막아내지 못한 단독 선거. 그 결과 한반도는 7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게 됐다. (1948년 10월) 강력한 토벌이 시작됐다. 이승만 정부와 미 군사 고문단이 주도하는 일명 초토화 작전. 해안선에서 5km 이상의 중산간지대를 빨갱이 폭도 지역으로 규정하고 움직이는 모든 것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불태웠다. 그렇게 불타는 선 제주도는 거대한 감옥이자 학살터가 되었다. 이듬해 봄, 이런 광기 속에서 토벌대의 뒤늦은 선거 활동으로 한라산에 올랐던 주민 8천여 명이 하산한다. 대부분 어린이와 여성,
노인들이었다. 이들 중 2천여 명의 주민이 군법회의에 넘겨지고 불법 재판으로 총살되어 안매장 또는 바다에 수정되거나 전국 각지의 형무소로 끌려왔다. 사륙의 현장을 용케 피해 나간 사람은 6.25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범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승만 정권에 의해 집단 학살됐다. 이렇게 제주도 인구의 10분의 1인 3만여 명이 희생됐다. 뼈죽음 당한 마을이 어디 우리 마을뿐이던가. 이성 출신이거든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라. 필시 그의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 아니면 적어도 사촌까지 중에 누구 한 사람이 그 북새통에 죽었다고 말하리. (1954년) 한라산 금종령이 풀리면서 4.3은 일단락되었지만 4.3을 금기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유가족들은 응어리진 말 한마디조차 마음속에 묵혀지고 쉽게 꺼낼 수 없었다. 긴 세월 대물림된 빨갱이라는 멍해와 연좌제로 선택과 자유가 묵살당했고 죽은 영혼조차 자유를 얻지 못했다. 강요된 침묵이었고 기억의 말살이었다. 1957년 일본 열도에서 김석범의 소설 까마귀의 죽음이 발표되면서 얼굴을 내밀기 시작한 4.3. 1978년 국내에서 최초로 발표된 현기영의 소설 순이삼초는 4.3의 참혹상을 정면으로 폭로한다. 민주화 열기 속에 진실 찾기가 시작됐던 1980년대 제주대학교에 4.3 분향소가 설치되고 제주지역 시민운동단체들이 처음으로 공개적인 4.3 추모제를 개최한다. 1980년대 말 제주도 내 일간지에서 4.3에 대한 연재와 4.3 연구소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된다. 오랜 암흑 속에 갇혀있던 다람시구 유해 발굴은 물론 1993년 제주도 의회 4.3 특별위원회가 구성됐고 이듬해 첫 합동 위령제가 동행됐다. 4.3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의 발족, 4.3 진상규명 도민연대가 결성되고 24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4.3 특별법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의 활동에 이르러 1999년 12월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이른다. 이후 정부의 4.3 진상조사와 공식 보고서가 채택되면서 국가 공권력의 잘못이 밝혀졌다. 국가 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제주도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의 공식 사과에 이은 4.3 위령제 참석, 그리고 4.3 희생자 유해 발굴 사업이 시작되며 통한과 어둠의 진실이 세상 밖으로 선명히 그 모습을 드러냈다. 2008년 개관한 제주 4.3 평화기념관, 이름이 밝혀진 14,000여 기의 4.3 희생자 위패가 봉안돼 있고 유해 발굴 사업에 의해 발굴된 400여 구의 유해를 모시고 있다. 시신을 찾을 수 없는 희생자 표석 4,000여 개의 넋을 추모하고 백기를 통해 4.3 정명의 과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2013년 4.3 유족회와 경찰 출신 경호회의 화해선언, 2014년 4.3 희생자 추념일 국가기념일 지정, 2019년 1월 4.3 생존수령인 재심재판 공소기각 판결 등 희생과 눈물, 회한과 감동의 순간들이 4.3의 시간을 이끌어왔다. 기억의 바깥에 있던 4.3을 끊임없이 드러냈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4.3의 진실을 기억하고 드러내는 일이 민주주의와 평화, 이권의 길을 열어가는 과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항구적인 평화와 이권을 향한 4.3의 열망은 결코 잠들지 않을 것입니다. 제주의 바람에는 별이 돼 사라진 이의 숨결이 실려있고
제주의 파도에는 살아남은 이의 한숨이 배어 있다 한다. 질곡의 터널을 빠져나와 평화의 동백꽃으로 부활한 당당하고 정의로운 우리의 역사. 4.3은 우리에게 평화와 인권 그리고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다.